안녕하세요, 모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본을 적어와서 대본을 약간씩 보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인가요? 위로를 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분석을 주로 하는 타입인가요? 위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따로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타입 중에 어느 타입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안경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마음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제가 캐치한 것을 티를 내는 편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야 되는 경우가 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의 힘든 일을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저는 가끔씩 원치 않는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 본 것을 원치 않지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 질문에서도 두 가지, 위로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을 주로 하는 친구와 분석을 위주로 하는 친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마 제 영상 혹은 저의 댓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로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해결책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두는 편이에요. 그런 점이 실제로 친구들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의 대부분은 제가 INFJ라고 하면 그 특성을 읽어봤을 땐 저와 아주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가 F인 게 정말 놀랍다. 나는 너가 T가 나올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INFJ의 모든 것에는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F와 T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저는 그 분석에 더 집중을 하느냐. 힘든 일이 생겨서 저에게 얘기를 한 이유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해도 힘든 일에 처했다면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해결에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겪으면서 더 느낀 게 당장의 위로도 정말 고맙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혹은 도움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보통 위로를 하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보면은 약간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쨌거나 저의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냥 평소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두 가지 모두 선호하는 타입이고, 근데 제가 가지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위로만 해주는 것을, 위로에 익숙지도 않고, 그래서 위로를 정말 잘해주는 친구들을 보면 그 점을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서 더 약하다라고 느끼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유튜브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우선 그냥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약점에 대한 언급은 사실 그게 나 자신이 나의 약점을 인지를 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누군가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고민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원치 않지만, 어쨌거나 끼기를 원치 않지만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혹은 딱 이 부분을 해결하면 그 문제에서 얘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그 약점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약점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여러 부분을 따져서 어쨌거나 그 약점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달갑진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분석을 하지 않고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뭔가 나한테 그 사람이 그런 걸 털어놨다는 거는 위로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저의 성격상 그거를 약간 넘어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나랑 만약에 실제로 알고 지내던 친구여도 그게 무리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랑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물론 소통을 많이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겪어본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충분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처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봐주셨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얘기한 그러한 이유들로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불쾌함을 느끼게 되면 거기엔 분명히 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저 혹은 저의 채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상처를 받았을까봐 원치 않는데 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조심하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상황이 계속 닥쳐왔을 때 저는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뭔가 그런 나에게 먼저 토로하지 않고 않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 누군가 힘들다 혹은 뭔가 누가 봐도 약간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또 거기에서도 분석하고 오지랖을 떨까봐 못 본 척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올 것 같으면 그냥 막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비정상적인 어쨌든 좋지 못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고 저에게 힘든 일을 얘기해주신 분들에게는 위로만 드리기에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만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방식을 읽어보고 저도 실천을 해보다 보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민을 이 채널에 이렇게 약간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저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이 채널의 목적은 공감이고 소통이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저만조차 하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불쾌하지 않은 최소한 불쾌하지 않는 채널이 되는 것이 목표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고칠 점이 있다면은 고칠 생각이고 스스로 고쳐야겠다라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로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가 한 몇 번 이렇게 깨진 적이 있어서
위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싶은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